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오래 한 게 아메이다. 그럼 제가 이 아메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뭔가 불안하거나 조금 뭔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진짜 아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고 자부감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처음 만난 첫 제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8살이에요. 그때는 좀 날씬했어야죠. 뭐 평생 저는 뚱뚱하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결혼해서 뚱뚱해진 거지. 아가씨 땐 날씬했겠죠. 그래서 정말 28살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저는 정말 자꾸 강의 나가서 남자 더 좋아하는 느낌 네가 주지 마라. 남편이 널 좋아해야지 왜 자꾸 네가 더 좋아하는 티를 내냐 하는데 뭐 어때요? 제가 더 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우 리더님을 이상우 리더님을 정말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28살에 아, 만약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수요일마다 저녁으로 고정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잘 만나고 싶은데 왜 고정적으로 사라지는 거 느낌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도대체 왜 이 시간대만 사라지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대전에서 저희는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대전에서 사촌 형이 사촌 형과 여동생이 아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알아도 볼 겸, 왜냐면 말리기도 해야 되니까 말리기도 해야 되고 또 알아도 볼 겸 자기가 교육장을 나갔는데 와 이거는 정말 자기가 우리 남편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전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본인이 좀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환 한번 같이 가보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 딱 거절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가 저한테 많이 오면 저 아마 지갑 열을걸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거절을 못해서 미팅장을 나간 게 그 스타트가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생계고에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잘 키워주셨어요. 제 나이 때, 그래도 뭐 학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생활비를 안 받은 적도 없고 배운 거 다 배우게 해주셨고 유학도 갔다 왔으면 사실 부모님은 하신 만큼 저한테 다 투자를 해주신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부도가 나셔서 저는 부모님의 이자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학원에서 열심히 엄마들을 보면 저분들은 다 달러야, 달러야, 달러야. 왜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등록시켜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부모를 등록시키면 저한테 추가 인센티브 300만 원이 추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명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갚느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유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단계 들고 오니까 제가 되게 많이 시름에 빠졌겠죠. 근데 제가 어느 찰나에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졌냐면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나 나나 비빌 언덕이 없어.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혜택을 받아보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본 기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자친구의 별명은 뭐예요? 일단 많이 아시잖아요. 모태가난, 모태가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그래서 저희 남자친구는 자기를 모태가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가난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더니 아무리 좋은 유통회사에 들어와도 40대 과장님, 50대 부장님 보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린 비빌 언덕이 없다. 너랑 나랑 결혼하면 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다 우리 어깨 등 뒤에 올라올 건데 감당이 되겠냐 라는 얘기를 현실 점검을 저는 연애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를 위해서라도 미팅장을 나가줘야겠다 해서 미팅을 나가고 있었었고요. 이제 제가 제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아메에서 미팅을 다니면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을 닫고 듣는다라는 거는 안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좋으신 분들 홍진이더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제품을 써봐 하고 권유받았던 제품이 더블엑스예요, 여러분들. 제 친구가 저희 남자 친구를 연결해 줬거든요. 소개시켜 줬거든요. 이준호 리더님 여동생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교연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으니까 더블엑스를 한번 먹어봐.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서울에서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딱 제가 받는 월급에서 50만 원만 빼놓고 대전에 다 보냈거든요. 친정집에. 그래서 아마 신세영 리더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효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50만 원만 빼놓고 집에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여기 다 충청도 사람들이라 모르세요? 서울에서 50만 원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대전도 여러분들 아가씨가 50만 원 가지고 살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저는 친구가 딱 왔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친구는 정말 이 더블에스가 유기농으로 만들어지고 뭐 정말 얼마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몸이 약한 저한테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권해준 거였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막 농장 얘기도 하고 막 열성을 다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관점이에요? 파네. 나한테 파는구나. 아, 파는구나.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나한테 팔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 제가 잘 속는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키가 얇다고 그랬잖아요.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 좋게 하나만 딱 팔아주고 생색내자라는 마음으로 딱 들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약이 아니야, 교연아. 약은 하루 이틀 먹으면 나아지지. 비타민은 3개월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38이 24만 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기분 좋게 딱 3개월만 팔아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가 뭐냐면 넌 유독이 약하잖아. 그러면 저한테 6개월을 나쁜 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제 형편 몰랐어요. 저희 집 망한 거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6개월치의 더블에스를 전달해주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더블에스 샀습니다. 여러분 제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더블에스 6개월치 샀으면 저 여러분 그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죠. 여러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말한 그 오만 가지의 좋은 그 결과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친구가 더 무섭고 남자친구가 더 무섭네. 어쨌든 저렇게 비싼 영양제를 내가 6개월이나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네라는 마음에 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X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게 우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왜 마약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맨날 아침에 뚜껑 열어서 먹은 거 왜 안 먹냐는 거예요. 유학원에서. 그래서 대표님 효과가 하나도 없어. 제가 아메를 하려고 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대표님한테 물을 버려놓은 거 효과가 하나도 없다. 아메 제품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아메를 할 운명이었나 봐요. 대표님 뭐라고 했냐면 너 못 느껴 이러는 거예요. 뭘 느끼냐 내가 그랬더니 너 피곤하단 말 안 하고 짜증 안 부리고 남자 직원들 안 잡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건선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건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아시죠? 그럼 버즘 핀 것처럼. 근데 제가 유학 상담원인데 우리 대표님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아 피부과 돈을 대줄까?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건선이라서 바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덮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여러분 좀 무뎌요. 그래서 건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살겠는 거야. 메인 상담자가 건선이 없어지니까 살겠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이거 봐 효과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됐냐면요. 네가 돈 없어서 안 먹으면 내가 사줄게. 예, 그래서 저는 더블에스에 대한 감동이 없었지만 얘가 저한테 지금 가장 큰 감동을 준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미를 했었을 때 여행을 도전했었을 때 루비가 가야지만이 여행 점수가 됐었을 때가 필요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 더블엑스를 저희 대표님이 그 당시 그게 있었어요. 더블에스 본품과 리필을 선물 세트로 파는 거. 지금은 그 구성 없죠?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30세트인가 그렇게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직원한테 돌리면서 제가 루비를 마감했던 기억이 나요. 더블에스는 저한테 정말 처음에는 X인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저한테 감동을 주고 효자 제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로시를 보면 자꾸 저는 웃음이 나오거든요. 남자친구랑 밀당을 했었을 때예요. 기분이 좋으면 미팅장을 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헤어져. 그러면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 그럼 그 맛에 계속 갔다가 헤어져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헤어지겠더라고요. 근데 누가 반했어요? 내가 반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찰나에 저희 남자친구가 저희 대전에 있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결혼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싶나 보다라는 마음에 남자친구를 기다리러 전 대전역에 나갑니다. 먼저 내려와서. 근데 정말
잘생긴 저희 남자친구가 제 눈엔 그래요. 여러분도 토달지 마세요. 제 눈엔 여기서 제일 잘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저희 남자친구가 딱딱 걸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엔 백마탄 완자인데 걸어오는데 까만 비닐봉다리가 들어요. 손에 들려져 있는 거야. 부모님 만나러 오는데 이상하다. 저게 뭘까? 쇼핑백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과일 바구니도 아니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가까이 왔을 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딱 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너무 놀랍게도 에로시하고 지금은 없는 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예비 장모님을 만날 때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서 센스 없는 남자가 검은 비닐봉지에 들고 온 거예요. 여기 대전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집에를 가려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내려와요? 지하철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대전역 막 내려오는데 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 성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비 장모를 만나러 오는데 더블엑스 저 세제를 들고 왔을까? 내가 싫어하는 다단계 제품을 들고 왔을까? 그 상황에서 제가 내려가다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게 남자친구가 같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을 딱 뿌리친 게 하필이면 비닐봉지를 딱 쳤나 봐요, 손을. 그래서 그 비닐봉지가 끊어지면서 저게 하필이면 계단 모서리에 LOS가 탁 터지면서 여러분 터졌어요, 지하상가에. 그래서 제가 그 LOS 바닥에 흘린 만큼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사업성 명은 안 하고 이런 것만 듣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잘생긴 내 남자친구가 너무 호둥지도 이제 화장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리도 모르는 이 지하상가에서 어딘가 사라져서 화장실 가서 두루 이렇게 화장지를 가지고 이거를 탁 닦는데 여러분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게 닦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갈 거냐 안 갈 것이냐. 이 사람이랑 가면 얘를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메이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말려도 아메할 것 같다. 나만큼이나 아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 두 가지의 제품에 대한 경험을 하고서는 미팅장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팅장에서요, 마음을 딱 먹고는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마음을 먹는 순간은 여러분 저는 그 루틴을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미팅장을 가봐야겠다. 직장 끝나고 가봐야겠다. 그래서 미팅장에서 제가 계속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 평생 직장 없어지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심한데 여러분 우리 맨날 없다 없다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유학원에 가끔 한 번씩 놀러 가면 이제 이민으로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007 가방에 현금으로 들고 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생긴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든다. 제가 걱정했던 건 우리 부모님의 노후였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도 잘 사셨는데 나이 느지감지게 이렇게 부도가 나셨으니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 근심에 제가 쌓였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게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해 보세요. 제가 유학원 명함이 있을 때 아메의 명함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우선 아메를 성공하려면 성공자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아메 미팅장을 갔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정말 책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비전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음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막 찾아서 넣었는데요. 저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두 번째 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100일 때 아티스트리 선물을 줘서 제가 기겁을 했고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열렸는데 아티스트리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썼더니 계속 각질이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제가 천하의 못쓸 화장품이라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남자친구가 저한테 줬던 선물이 이 카세트였어요. 이거 왠지 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MP3 파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들어야 돼요?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야지만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듣고 제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이거 없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사서 제 귀에 딱 꽂아주는데 여러분 마음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카세트로 인해서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메이를 점검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비즈니스가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되면 확실한 비즈니스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장에서 많이 듣는
표고 어디 회사를 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1인 당 생애 주기 적자 추이를 보면 우리가 진짜 맨날 적자 인생을 살다가 40대 중반이 되면 우리 인생의 흑자 인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흑자 인생일 때는 문제는 내가 적자 인생을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흑자인데 여러분 적자 인생 몇 명을 데리고 계세요?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우선 걔네들이요. 굉장한 적자예요. 더군다나 저는 유학생이 하나 있어서 걔가 연간 가져가는 게 정말 8천만 원에서 1억을 가져가요. 예, 그러면 저는 적자지만 저는 흑자지만 적자인 인생들을 엄청 제가 부양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양가 부모님을 좀 서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적자에 시달려야 될 상황이었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다 아메를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아메 덕분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소득이 끊긴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40대 중반에 아무리 흑자 인생을 살아도 점점점 내려오면서 여러분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여러분 새로 나온 게 뭐냐면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사용을 하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1인 가구는 284만 원이래요. 혼자 살아도 여러분 숨만 쉬어도 28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2명이 살으면 466만 원이래요. 3인이 603만 원 맞아요? 그럼 4인은요 800만 원대의 지출이 된대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이 없어요. 워낙 나가는 게 많은 사람이라 뭐가 평균치를 모르겠는데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4인 가족은 540만 원의 지출비가 나가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지출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기가 소득도 끊기는데 정말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정말 삶이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상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녀한테 많이 퍼주죠. 너무 사랑하니까. 학자금, 결혼비용, 주택구입자금, 권세 구입자금 한없이 퍼주다 보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누구한테? 자식한테요. 다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 뭐 이런 우스개 말이 있는데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자신의 재산은 잘 지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걸 보도 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누가 그러는데요. 너무 슬프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있는 거 잘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연금 안 내면 건강보험 안 내면 요즘 굉장히 제깍제깍 전화가 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지 않으시면요 이분들을 지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는.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도 의무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노후준비 고령자 생활비 마련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으로 다 되고 있죠. 반 이상은. 저희 엄마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육장에서 그게 미래 대안이 안 된다고 X증 국민연금을 얘기하시면서 아빠 25만 원, 엄마 25만 원이 나오면 우리가 50만 원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럼 50만 원 가지고 사실 수 있으시겠냐.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뭐라고 하니 50만 원만 더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인 생활비가 지금 200 얼마 300만 원이 드는데 그렇듯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행히 국민연금이 가능하지만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여러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말하기 참 애매하지만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자녀나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 흐름 4분면을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왼쪽 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봉급자나 자영업 전문직이라고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받지만 여러분 결국은 시간당 급여가 높을 뿐이에요. 우리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급여가 10,000원이라 한다면 여러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시간당 급여가 20만 원 될 수 있죠. 근데 그들도 뭐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제로로 들어가는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게 사업가나 투자자나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왼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일상의 95% 사람들이요 임시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노동 수입 일을 안 하면 수입이 끊기는. 예. 근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5% 사람들인데요. 자산, 인세, 권리, 수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유통업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금이라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퇴직금이 잘뭐
그만두는 날을 잘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랬는데 퇴직금을 딱 받았는데 20년 근속을 했고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퇴직금을 딱 받았는데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아 내가 되게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연봉이 아주 작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 20년 근무한 연금 그 퇴직금이 너 수석 다이아몬드 때 일시불 만큼 나왔대.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아미 보너스로 제가 파운더 수석이가 수석 다이아몬드 일시불이 좀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연말 보너스? 그것만큼도 안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와 진짜 아미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줘. 내가 20년 피땀 흘려서 했더니 퇴직금이 아미의 그 연말 보너스 받고다도 안 나오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부터 당연히 월급이 제로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5%의 사람들을 꿈꿀 수 있는데 여러분 저 5%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5%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는 하나하나 고기를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이 여러분 무기시죠. 저도 성실하거든요. 하나하나 고기를 낚지만 낚은 그 바구니를 누가 다 가져간다?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런 5%의 사람들의 자산을 만드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마케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팅장에서 들은 아메이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에서 5년 플랜이래요. 매달 증가, 평생 상속으로 돈이 나온대요. 와, 매달 나오는데 증가돼? 또 죽을 때까지 나와? 상속을 줘? 얼마나 탕탕하면 상속을 줘, 회사가. 그리고 자본도 안 들여야 되고요. 점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자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연금 1억 만들기라는 거. 저는 여기에서 가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2년에서 5년 플랜, 내가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더군다나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연금 1억? 1억인데 연금을 상속까지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저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팅을 제대로 들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이게 딱 와닿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들은 2년에서 5년 플랜 저렇게 해서 연금 1억을 만든다면 나는 괜찮고 나는 2년에서 5년 플랜 열심히 해서 성실할 거니까 매달 우리 엄마 추가 소득으로 50만 원을 줄 수 있는 연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효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그 이상으로 지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는 아메이로 인해서 아까 얘기를 미리 들으셨죠. 우리 남편의 퇴직금만큼 제가 1년에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삶이 나아졌겠어요? 안 나아졌겠어요? 나아졌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 나이는 흑자 인생이지만 적자 인생 애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흑자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저한테 그 구실을 갖다 줄 수 있는 베이스가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마케팅은 세 가지 3P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플랜, 회사와 수익 구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속이 되겠어요? 수익 구조가 올바르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구 남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또 배포는 못 돼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평생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템이 어떤가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됐고, 세 번째는 피플, 함께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항상 이 자리에 오면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봐야 했거든요. 여러분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부장님 미워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사를 알아볼 건데요. 아미에는 미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 아니에요. 1959년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져서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져 있고 생필품만 450여 가지를 직접 만드는 생필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생필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 1위를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저 창립자 두 분이 시작을 하셨고 2세대 아메이가 이어받으시고 지금 3세대 자녀까지 아메이 경영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분들뿐만 플러스 전문 경영인이 CEO가 같이 이 아메이를 이렇게 지켜오고 계시고요. 근데 저는 저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왼쪽 맨 끝 오해 보세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여러분 성공을 준다라는 거를 마침표를 짝 짓는 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그냥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다 몇 개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4대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너무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네 가지의 창업 이념을 가진 회사는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암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한국은 30년 좀 넘었지만, 35년 됐지만, 30년 좀 넘었지만, 글로벌 아메에는요,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이 약 20년밖에 안 되는데, 아메는 어때요? 65주년. 65주년. 그래서 65주년 기념으로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들만 갈 수 있는 여행을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상 리더님들도 다 같이 우리가 지중해 크루즈로 갔잖아요. 특별 여행 케이스로. 그래서 65주년.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사실을 먼저 창립해서 아메가 인수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도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상 받은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메는 미국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토마스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이런 분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다 알죠. 근데 이 두 분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자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아까 말한 아메의 창립자인데요. 리치와 제이가 1993년에 마케팅으로 에디슨 어워드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메를 왜 싫어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하면은 이상한 것 같아, 마케팅이. 유통이 이상하대. 자꾸 막 사람은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는다고 뭐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고 너무 이상하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 플랜이 여러분 에디슨 마케팅으로 수상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게 딱 되면은 전 세계 경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케팅이 안정적이고 합법적이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마케팅이다라는 거를 이런 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메이가 옛날에 진짜 솔직히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제가 20년 전에 아메이를 하면 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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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딱 들어보면 유기농으로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 유기농으로 만들면 아,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엔 비싼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메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저희보다 제품이 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저희보다 비싼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아메이를 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쓸만한 제품 요렇게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하기가 너무 좋아졌던 거죠. 근데 아메이가 정말 사람에게 사람과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딱 그렇게 그런 뭐라고 그래야죠, 이거를? 하여튼 그거를 추구하고 기업 이념을 추구하면서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유엔은요, 민간 기업한테 친환경 수상을 할 때 30년을 지켜본대요. 지금은 유기농이야. 근데 여러분 5년 뒤에서 이게 생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유기농이 아니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유엔은 30년을 지켜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를 30년간 지켜보고 30년 되는 그 해에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을 믿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ESG 경영이라고 해서요.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 제품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사람한테도 자연한테도 해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상승 관계에 있어 수직 관계에 있어서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ESG 경영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저 왼쪽에 맨 위에 보면 ESG 경영에서 아메이가 한국에서 대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메이는 뭐 이렇게 수상한 내용을 보면은 수상 경력이 있는 내용을 보면 수상한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죠. 수상 경력을 보면은요, 아 진짜 탄탄하고 믿음이 가는 회사다. 그리고 정말 친환경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제품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쟁이 났거나 뭐 계엄이 일어났거나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첫 번째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네, 생필부터 산대요. 생필품부터. 그만큼 뭐냐면은 생필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나고 뭐 하면 집문서 찾고 보석 찾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당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필품부터 사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만큼 생필품은요, 유행 없고요, 계절성 없고요, 누구나 써야 되고 평생 써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된다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가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생필품을 450여 가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메이가 그냥 마트인 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그냥 뭔가 이상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메이는 여러분 그냥 슈퍼예요, 슈퍼 마트예요. 근데 어떤 마트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제품을 파는 명품 마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메이 제품을 얘기할 때 좀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제품은 좋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실히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초창기 때 사업 설명을 많이 했었을 때도 사람들이 20대가 와서 사업 설명하면 그렇게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리더님도 생각해 보세요. 리더님 딸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빅 비즈니스예요. 뭐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오히려 안 듣죠.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 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는 딱 아이템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메 사업을 반대했는데요. 80% 이상 거절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그래도 아메 뭐 아유 그 사업은 아니야 하지 마 너랑은 적성도 안 맞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80%는 다 이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참 제품은 좋아. 아메 진짜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품은 좋다라고 들었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확 잡았어요. 아, 사람들은 아직 플랜은 몰라. 이게 다 알면 포화가 된 건데 아직 모르네. 와,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이 좋다라고 하네. 야, 그럼 이건 승산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받은 건 속상했지만 아메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템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템은요. 아까 제가 그렇게도 처음에 오해해서 지금은 저한테 가장 소중한 제품이었던 뉴트라이트 더블엑스인데요. 뉴트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름이죠. 근데 건강기능식품 만든 회사에서 첫 번째는 식물 영양소를 연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뉴트라이트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영양제가 여러분들 다 우리가 식물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편하게 먹는 영양제는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제품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메는 인체에 사람에게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고요. DNA 건강까지 정말 더블 S를 8주 이상 복용하시면 손상된 DNA가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NA 건강까지도 연구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유일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이 가장 자랑 있게 생각하는 게 생태계 농장, 유기농 농장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니는 이걸 못 믿어가지고요.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이때 암의 초창기 때 미국을 내 돈 주고 내서 뉴트라이트 농장을 투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임신 중이라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저희 언니는 돈 내고 갔다 오더니 분명히 교육장에서 유기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알았다고 해놓고는 미국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오더니 교연아 이거 진짜 유기농이야 하더니 저희 언니가 엄청 뉴트라이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냥 믿고 했고 다이아몬드 되니까 아메 회사가 저한테 초청을 하더라고요. 농장도 보여주고 미국 회사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메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아메가 모두 다 만든다. 그만큼 여러분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더블S 8주만 먹어도 손상된 DNA가 회복된다는 그 더블S. 근데 이젠 여러분들 그 더블S를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포장까지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니즈별로 영양 솔루션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팩이 나왔잖아요. 10주년이 됐는데요. 엄청나게 판매량이 높대요. 이것도 최초로 한 게 아메였다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팩으로 만든 것도 첫 번째 또 아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에키네시아 진짜 그쵸? 여러분 더블엑스 영양을 넣어주고 전투 면역력을 딱 넣어주면 올 겨울에 여러분들 뭐 독감이나 이런 감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세 번째 장내
장내 미생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도 사람이 사는 환경도 닮은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미생물에 따라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환경이야. 그리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쌍둥이 자매 중에서 어떤 분은 뚱뚱하고 어떤 분은 마르고. 왜냐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생물이요. 뇌질환, 장건강, 세로토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장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 당뇨와도 관계가 있고 또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 뚱보균과 비만균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너무 부럽지 않아요? 진짜 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석혜진 리더님이랑 전현웅 리더님 보면 아니야 석혜진 리더님 좀 콩알 만큼 먹고요. 전현웅 리더님은 콩알보다는 많이 먹어요. 근데 항상 날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이게 있어. 백테로이 베테스인가 뭔가 나한테 없는 이 장내비생물이 그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먹어도 비만이 될 확률이 없다. 그럼 어떻게 전현웅 리더님 우리 좀 똥 좀 갈아서 캡슐에 넣어서 다 드려볼까요? 근데 전현웅 리더님 그래서 언니 괜찮은데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계절마다 아토피가 살짝 올라올 수 있대. 그래서 아토피를 계절마다 올라와도 날씬할 것이냐 아니 이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저희는 변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은 방법이래. 본인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들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질 때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건강한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들의 배변을 믹서기에 갈아서 역으로 넣는데요. 진짜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메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을 넣지 않는다. 우리는 변을 미생물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유산균을 넣어준다. 했더니 너무 신선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혈액 검사 DNA 검사가 아니라 병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춤 이제 이렇게 유산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리더님의 처음 그 배변 키트로 했던 거에 유익균도 하나도 없고 다양성도 없고 균형도 다 깨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6개월을 딱 드시고 나서 모든 균형이 살아있는 그쵸?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메이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서 마이 웰리스 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 검사한 거하고 그리고 인바디 하신 거를 딱 데이터를 넣으면요. 진짜 노화 억제 분석, 만성 질환, 뭐 근육 밸런스 다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건강에 대한 위치를 딱 파악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거 영양소를 먹어야 될지를 추천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메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한 기관이 할 수가 없고요. 이 자체가 국책 연구예요. 근데 나라에서 못하는 걸 누가 하고 있다? 아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리더들이 이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다 40대 중후반 언니들이에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미리 가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박은정 리더님 저랑 동갑 친구거든요. 37세 신체 나이. 그리고 전현웅 리더님은 자기가 33세에 암에 시작했는데 33세 노화되지 않았어. 그죠? 저기 이민정 리더님도 38세 굉장히 젊은데 이 셋 중에서는 왕언니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 안 올렸어요. 그냥 저는 평균 노화예요. 여러분들 저분들처럼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평균 노화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영향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들도 눈으로 확인돼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만든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거 석혜진 리더님 본인 거 찍으신 거예요. 아메를 시작했었을 때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조금 줄어들고 25년이 됐는데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점 젊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점점점 젊어지는 화장품이 아티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더마 아키텍트가 우리 나이가 들어도 얼굴 쳐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더마 아키텍트로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울세라 써마지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우리 리더님들이 진짜 많이 예뻐지셨어요. 확실히 아메 하시는 분들은요 좀 달라요. 아메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도 좀 젊고 예쁘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마 아키텍트도
다시 이렇게 쓱 장롱에 넣어놓지 마시고, 장롱이란다, 서랍에 넣어놓지 마시고 꺼내서 다시 정말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퍼스널 케어, 홈케어. 여러분 세제를 쓰면은 당연히 하천이나 이런 데 오염이 되겠죠. 그런데 아메는 어차피 써야 되는 세제를 써야 되는데 지구도 살리고 내 몸에 있는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디 제품들도 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제 제품들, 세제 제품에 대한 감동은 전 진짜 너무나 많이 커요. 왜냐면 제가 건선이고 아토피처럼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려웠거든요. 근데 정말 찌꺼기가 남지 않는, 여러분 타사 세제하고 아메이 세제를 놨는데 시간이 흘러서 놔도 아메이 세제는 이렇게 하얗게 생분해가 됐는데 타사 세제는 계속 뿌옇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세제, 아메이 세제를 쓰면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서 아토피 피부에는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보령팀 리더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보령팀 리더님이 어느 날 그 세탁기에서 이렇게 뭐 풀이 이렇게 하나 쓱 자란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보령팀이 너무 쇼킹했거든요. 세탁기 안에 세제를 계속 두고 빨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령이 약간 외곽 지방이다 보니까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박혔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자란 거야. 여러분 세제를 넣는 곳에서 어떻게 싹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너무 감동되면서 진짜 친환경 세제다, 세제를 부었는데도 싹이 났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여러분 제품은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아미 치약 샴푸 바디 세제를 쓰는 건요 내 몸도 살리고 이 세대를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요. 이건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알뜰하다. 여러분 저 알뜰하지 않아요. 저희 숲 파트너들은 다 아는데 저 잘 버려요. 잘 잃어버리고 잘 버리고. 그래서 맨날 파트너들이 버리려면 나한테 버려라, 맨날 저한테 이러시거든요. 저는 쇼파도 그렇게 나눔하는 거 모르고 그냥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개념이 없는 애인데, 저는 뭐 하나만은 끔찍하게 하냐면 아미 제품만큼은 진짜 싹 긁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치약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 딸이 그러죠. 치약이 12개 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라서 칸에 탁 긁어 쓰는 사람인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너무 귀해서 그래요. 얘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못 버리는 거 아시죠? 밥. 예, 저희 아빠가 이제 귀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밥 버리는 거를 너무 속상해. 왜냐면 이걸 어떻게 귀하게 지은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팍팍 버리잖아. 남은 음식 다 버리잖아요. 그 것처럼 나는 이 아메에서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진 걸 아니까 이걸 버리는 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세요. 네. 그리고 건강을 기본으로 한 정말 홈테크, 정수기, 청정기. 진짜 제가 MP3 방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쓰셨다가 변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업자분들이 정수기 좋다로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정수기야, 편리한 물이 아니야,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죠. 근데 정수기 강의를 딱 들으시더니 제일 후회되는 게 이 부분인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pH가 약산성고를 맞춰줘야 제일 건강한데, 그거는 영양제로도 한계가 있어. 뭘로 해야 되냐? 물로. 근데 정말 미네랄이 살아있는 편리한 물이 아닌 가장 좋은 물을 걸러내는 이스프리 정수기, 청정기, 정말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도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거죠. 그리고 원폼 제품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 프로젝트로서요 정말 우수한 제품들을 런칭해서 이렇게 판매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쓰시면 되게 다 좋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듯, 주문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포인트는 약해. 당연하죠, 여러분. 본사에서 만든 포인트가 높죠. 그걸 당연한 건데 이거 들어오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미안하게도 이렇게 카트를 딱 끌고 가면 화장지도 많고 세제도 뭐 화장지도 많고 생리대도 많고 이렇게 한 카드 끌고 가요. 그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뭐였어요? 더블에스니까 더블에스 전달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얄미운 스폰서였어요. 더블에스를 딱 들고 딱 그 앞에 지나. 왜냐면 그분이 30만 원 주문을 받아도 아메이 WS 포인트보다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제품이 계기로 돼서 또 아메이 제품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저는 사실 요리 굉장히 못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희 파트너가 그러더라고. 저는 항상 리더님 집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배고프면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저는 엄마가 또 아이들을 키워줬지만 제가 조리를 잘 못해서 항상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요리가 늘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투정을 한 번도 안 하고 제 요리를 먹지만 달라진 게 느껴졌나 봐요. 요즘 요리가 늘었어.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 그치. 내가 한알 육수를 썼더니 요리가 늘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발령 받으신 전 대전 지점장님 자녀분들은요, 이 한알 육수를 뜨거운 물에 넣고 오뎅 국물처럼 마시고 다녔대요. 차처럼. 그러면서 지점장님 아이들이 그랬대요. 야, 아메이가 진짜 물건 제일 잘 만드는 게 한알 육수라고. 수많은 제품 중에 한알 육수로 칭찬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 진짜 한알 육수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인정하는 제품이라는 거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여러분 회사도 탄탄한 거 알고 제품도 좋은 거 확실히 알겠죠. 그다음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핸드폰에 시대의 흐름이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플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저런 어플의 특징은 회원제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제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필요한 공급자와 그리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은 제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메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플랫폼들은 어플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을 쓰는 걸로 끝이죠. 근데 아메이는 내가 아메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써보기도 하고 연결을 해주면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수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원칙이고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는 단순 소비자.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은 노동소득.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신다거나 쿠팡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소득을 받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쇄소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게 단순 소비밖에 안 되는데 아메이는 여러분들 플랫폼을 가진 인쇄소득을 받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줬으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 유통 과정은 다 필요 없다.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데 기존의 유통 과정을 축소시켜서 그냥 소비자가 제품을 썼고 소비자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이게 유통이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물건을 좋게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700원에 주면 중간에 300원을 누구한테 주냐? 그냥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지출하던 광고 유통비의 매출의 35%가 여러분 소비자한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조 매출이라면 35%니까 3,500억이란 돈이 소비자한테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메이가 꿀꺽해요? 그 안 찾아가는 거 다 스폰서 줬으면 좋겠어. 다이아몬드 스폰서한테. 그죠? 다이아몬드 스폰서한테 준다 양도를 사인받았으면 좋겠어. 안 찾아가시는 분 진짜 많아요. 계좌 등록 안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요. 한 5년 정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절대 이 돈은 아메이가 꿀꺽을 못해요. 그래서 기금으로 유니세프나 이런 데로 여러분 나간대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굉장히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매출이 1조면 35% 3,500억이 소비자한테 오는데 만약에 2조면 어떻게 돼요? 7천억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10,000원 받지만 여러분들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 포인트 마케팅의 선두주자예요. 아메이 제품마다 우리가 사는 판매가는 91,000원인데 아메이는 PV라고 해서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저 점수를 누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합당한 계산법을 해서 나눠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메이 포인트는 내가 쓴 포인트 이외에 내 이하의 모든 포인트가 누적되는 줄줄이 마일리지 포인트다. 그래서 내가 쓴 것 말고도 내가 소개했고 소개되어진 사람들의 포인트도 나한테 다 누적이 된다. 아, 이거 좋지 않아요? 누적되면은?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아메이 보너스는 전 요즘 수익 구조 하는 거 되게 재밌고 파트너들마다 수익 구조 홈미팅 돌아다니면서 제가 수익 구조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기타 보너스 그리고 또 여행 보너스까지 보너스가 되게 많은데 가장 작은 1차 보너스만 그냥 기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메이는 20만 포인트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필품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달에 다 20만씩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아메이는 너무 합리적으로 밑에서부터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거든요. 저희 언니한테 제가 아메이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저희 언니가 형부가 반대한다고 아메이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제품은 써달라고 하니까 써줄게라고 생색내면서 썼던 언니예요.
이렇게 복수를 한 번씩 해야죠, 제가. 그쵸? 그래서 언니도 20만 포인트를 생품을 썼다고 가정하고요. 친구한테도 제가 몇 개월 동안 전화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제가 암해한 게 소문이 나서 내 친구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줄 알았더니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 혼자 시나리오를 썼겠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웨딩 차량 리허설 하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차 싶었나 봐요. 교윤이가 그동안 여러 번 전화했는데 못 받은 게 미안해서 바로 전화 와서 사실은 시간 빼기 어려운데 시간을 빼서 저희 촬영하는데 도와주러 왔어요. 대전에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희 남자친구가 냅킨에다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피를 나눈 형제인데 형부가 반대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비록 내 전화를 6개월은 안 받았지만 안 할 이유가 없네 하면서 그다음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제 인생에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알아두고 아미한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계속 꾸준한 정보를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제품을 썼고요. 사실 전현도님은 제품을 예쁘게 썼던 소비자인데 미팅장을 하도 안 와서 나한테 한이 맺혔어.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빵피비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들 모두가 다 에메랄드, 수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20만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 A와 B는 20만 원씩 썼으니까 각각 3% 6천 원. 물가 지수까지 계산을 하면 한 10,000원이 좀 넘는 돈을 이분들이 캐시백으로 들어가는 거죠. C는 당연히 쓰지 않았으니까 빵프로 제로가 되고요. 나는 아까 줄줄이 마일리지라고 했잖아요. 20만 포인트 썼죠? 소개했죠? 합하면 저는 어때요? 6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는 레벨이 6%래요. 그럼 36,000원에서 다 가져가면 안 돼요. A 목과 B 목과 C의 몫을 빼주면 24,000원이 나의 캐시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준호 심화영 리더님은 되게 좋겠다. 파트너도 제일 많고 매출도 그룹 매출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보세요. 80만 PB에서 6% 48,000원이지만 A목과 B목과 C목과 저의 몫을 빼주면 스폰서님은 12,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수입이 역전이 된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노력순이지 선착순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사업 설명할 때마다 스폰서님을 한 번씩 역전해요. 되게 쾌감 있죠. 평생 역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맨날 그래요. 엄마도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도 큰엄마처럼 크라운이 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되게 이게 좀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되게 생각보다 소심해요.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냥 파운더스 트리플까지만 할게. 그랬더니 왜 엄마는 크라운이야? 내가 FC의 삶을 봤더니 좋긴 좋은데 엄마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엄마 큰엄마처럼 못할 것 같아. 그냥 엄마는 큰엄마 밑에서 묻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니네가 크라운이 되던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우리 엄마가 저렇게 꿈이 약하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제 핀이 그렇게 저기한 핀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딸들은 맨날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을 있어야지. 홍진이 김종수더니 심하영 이준호 리더님만 빼놓고 다 추월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추월하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시간이 들어서 이렇게 1,000만 포인트, 오늘은 수익고자 하는 얘기 아니니까 1,000만 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아메이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요 어떠냐면요, 내가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미팅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되잖아요. 이번 달엔 샴푸가 떨어졌는데 다음 달은 비누가 떨어지고 그 다음 달은 세제가 떨어지고 어느 달은 한꺼번에 왕창 떨어져서 여러분들 생활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필품이 이렇게 재구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회원이 예전에는 내가 아는 회원이 다였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딱 에로에서 들어가면 PB가 다 알죠? 내가 주문받고 내가 넣은 PB가 다잖아, 사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PB가 포인트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자꾸 증가가 된다.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들이 꼭 와요. 그게 제가 봤을 땐 1,000만 포인트 하면 약간 이런 정도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요. 예전처럼 저희 정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유튜브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시대도 아니고 요즘은 핸드폰에 어때요? 어플로 1박 2일이면 바로 배송 오는, 그쵸?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증가 평생이 되고 이 상속까지 주는 저희 팀의 또 주인공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공무원 예상 수령해 보세요. 연금. 저는 되게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금은 300만 원 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연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퇴직금도 추가로 받고 이거 주는 줄 알았어요. 나 처음 알았어.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퇴직금 안 주고 그럼 퇴직금으로 나눠서 얘를 주는 거야? 했더니 그렇대. 나는 정말 공무원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했던 이유가 퇴직금도 주고 이것도 줘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메에는 내가 매달 매달 그것도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말 보너스도 나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그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메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핀에 따른 우리가 아까 10,000포인트를 SP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6번 한 사람 플래티늄 매달 하는 사람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요 핀을 하는 리더님들부터 아메가 너무 재밌고 여행 다니면서 돈도 벌고 가끔은 사정이 생겨서 아메를 못해도 캐시백은 계속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 보너스도 많이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거지만 친구 부자도 엄청 생기고요.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도 편안하게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 도전기예요. 2004년 7월 29일 날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때는 같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밑에 남편 밑에 가입해서 그냥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맨날 고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대박이겠다. 엄청난 레그가 숨겨져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회원권을 달라고 들어봤더니 나, 자기 엄마, 그리고 회사 동료 한 명, 3명을 놓고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밑에 하나씩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했다고 증명서를 딱 내니까 제 네트워크에 남편한테 훅 붙어가지고 여러분 요손 내고 세팅이 됐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4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아메를 마음 먹고 한 거는 2005년 중반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를 보시면 그렇게 아메를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감도 없고 또 잘 못했고 용기도 안 생겼고 그래서 그때는 뭐를 많이 했냐면 제 마음을 제일 채우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미팅 듣고 많이 MP3 듣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라는 생각에 그걸 진짜 성실하게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거절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여러분 처음에는 눈을 뭉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눈을 뭉칠 때 여러분 손도 따뜻하고 눈이 조금 있으면 잘 뭉쳐져요. 훅 날아가고 훅 날아가고 내 손이 따뜻하면 또 녹고 그죠? 근데 계속 수시로 계속 뭉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을 이렇게 굴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지죠. 그게 네트워크의 원리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성실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매년마다 여러분 핀업을 했네요. 작은 핀업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핀업을 못한 저 2006년대 큰 애를 냈고요. 여기 핀업 못했을 때 하나 있었을 거예요. 2009년에 요때 둘째 낳았어요. 애 낳았을 때는 좀 저도 뭐 이렇게 도전까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아들을 셋째를 낳았어요. 그때 빼놓고는 저는 여러분 계속 핀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아몬드 때까지는 계속 애 낳을 때 빼놓고 생애 빼놓고 다 핀업. 조금만 피너. 누구처럼 급성장도 없어. 그런 것도 못해. 계속 꾸준히 조금씩 피너. 그랬더니 여러분들 나중에는 네트워크에 굴러가서 코로나 때 다들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때 연속으로 2단계 핀업을 했어요. 왜?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미를 열심히 해서 확 성장하시는 분들 우리는 한국 아미 되게 많지만 대부분 주부들은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자신 없어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정말 굴러가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미 슈퍼는 제품을 써본다. 처음에는 좋으면 좋은데 혼자 쓰면 소비자고 나눠 쓰면 사업자고 안 좋으면 그냥 환불하시고 그냥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생각날걸요 아메 제품이. 그래서 아메는 바꿔 써보고 또 이 장소에서 배워보고 그거를 잘 알리는 것만 하면 여러분 아메 사업이 이루어진다. 아메의 또 다른 보상은 여행이죠. 저는 사실 여행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메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가봤고요. 한 지역을 한 나라를 3군데 저는 호주만 3번 갔다 왔더라고요.
다 다른 지역으로.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부모님도 뭐 언니는 본인이 갖고 이렇게 정말 이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한서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안 하더니 미국, 일본 갔을 때 저기 영어 하는 사람 스키 강사를 붙여준 거예요. 얘가 키가 크니까 영어를 할 줄 안 거라고 생각하고 초등학생인데 큰 영어로 하는 강사를 붙여준 거죠. 이제 일본이니까 다 외국 강사잖아요. 근데 한서가 못 알아듣는 거야, 다. 그 쉬운 단어조차도. 그러니까 얘가 학원 끊어달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애들을 공부시키는 거는 밖에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 여행도 1년에 2번 이상을 나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사람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과 팀.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전 진짜 이게 제일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아메를 만난 것도 복이에요. 아메를 만나는 모든 예비호든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메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좀 성장이 빠른 팀들이 있어요. 그게 1등 팀이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1등 팀은 위너스 그룹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그룹에 누가 와도 이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안에 또 저는 이준호 시마연더님이 제 스폰서고 또 저희 스폰서님 바운더스 크라운 또 그룹 이름이 있어서 에이스 그룹.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복 받았죠. 위너스 그룹과 에이스 그룹 두 개의 그룹 안에서 여러 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메를 만약에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제가 그래요. 난 어느 팀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냉철하게 얘기해 보면 저희 남편은 혼자 아메를 팀 없이 했으면 파운더 스피티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근데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근데 제가 팀 없이 혼자 하라고 했으면 저는 에메랄드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 이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제가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들도 시스템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얻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 위너스다. 저는 2년에서 5년 플랜, 심하영 리더님은 2년에서 5년 플랜 빨리 숙제가 끝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아메를 시작했지만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거든요. 2년에서 5년 했는데 나는 다이아몬드는 죽어도 아닐 것 같고 그냥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2년에서 5년? 근데 사람이 10년 안에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입으로 2년에서 5년 전 50만 원 벌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갈 거예요. 제가 논리적인 사고 수학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는데도 그걸 그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10년 만에 정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도 이렇게 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없었는데 그래서 애도 3명이나 낳았고요. 요때 조금 젊어 보이죠, 그래도. 하고 정말 홍진이, 김종수 리더님도 축하해 주시러 대전에 오시고 저희 이준호 심하영 리더님 저는 정말 심하영 리더님 눈만 보면 눈물이 나서 제가 감당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뻐 보이고 싶은데 다 망쳤어 심하영 리더님. 다 망쳤어. 엄청 울었거든요 제가. 근데 나만 울었는데 같이 오니까 더 눈물이 나. 그게 왜 그겠어요, 여러분? 동서지간이 그거 아니에요. 내 파트너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도와주신 스폰서님, 내 엄마 다음으로, 지금도 눈물 나네. 내 엄마 다음으로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 스폰서님이시거든요. 뭘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라 그 기도해 주시는 분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죠. 근데 이준호 리더님이 저희 남편한테 상호야, 이제 플랜카드 하나 붙일 건데 네가 쓰고 싶은 문구로 붙여. 그런데 저희 남편이 딱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딱 붙였어요. 이게 사실 저의 10년 아메를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 반대했거든요. 다 안 된다고. 너는 안 될 거라고. 너는 안 돼. 정말 직설합법으로 제가 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해냈잖아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할 줄 알았대. 그래서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한 사람의 수고로 3대가 편해질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집은 다 도토리 키재기죠. 키가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상호 리더님을 보고 반한 이유가 있겠죠. 키가 181이니까 더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상호 리더님이 사실은 저희 친정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죠. 예. 아메이는 내가 99%다 했지만 먼저 알아봤다는 그 1%로 본인이 가문을 바꾼 사람처럼 얘기하는.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이 저 하나로 인해서 또 저희 언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부도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또 바꿔준 것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는 말년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점을 보시면 예전에 보셨어요. 지금 안 보세요. 예, 그 보셨는데 그게 여러분들 자식 복이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그게 또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한 사람의 수고로 저희 부모님과 너무 이렇게 삶이 편해지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한테는 아이 3명, 나는 디딤돌이 없었지만 정말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냐면은 엄마가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졸업식 뭐 이런 거 다 못 갔어요. 지금도 그 영상을 제가 차마 보여드리긴 그런데 저희 수빈이가 코로나 때 한국에 왔는데 얘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놓고 왜냐면 제가 2박 3일만 같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저는 미팅이 있어서 아이를 놓고 바로 차로 출발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찍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엄마 진짜가 진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면 본인 몇 년 만에 온 딸이잖아. 근데도 제가 놓고 가더래요. 미팅 있다고. 어쨌든 그런 대가집을 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주는 부모도 저는 아메이 소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저희 언니 딸, 저희 큰딸, 우리 스폰서님 딸, 또 우리 파트너 딸들이 아메이 미팅을 나오면서 2세대 아메이를 준비하고 있는 또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이 일이 아니면 심화영 리더님 굳이 자녀한테 시킬까요? 제가 이 일이 아니면 저희 딸한테 이걸 알아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각자 자기를 하면서 알파로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아메이를 하게끔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저한테 저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아미의 플랜을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너무 멋진 회사, 너무 멋진 그리고 제품,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95%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5%를 꿈꾼다면 저는 아미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그냥 한 발씩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5% 안에 들을 수 있는 일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으면 하게끔 돼 있어요. 혹시 저처럼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거나 아주 귀한 내 아이들이 정말 디딤돌이 내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노후 걱정 없이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를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이유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위너스라는 멋진 시스템에서 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여행 다니고 결국은 정말 A70 런던에서 함께하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